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화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저희가 채널을 운영하면서 참 많이 느끼는 게 주가지수가 오르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경제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경제 상황 자체가 상당히 심각한데 이놈의 자산 가격들이 마치 경제 상황을 대변하는 양 현실을 못 보게 방해하고 있는데요. 오죽하면 주가지수가 오를 때 그때마다 저희 채널에 들어와서 경제 언제 무너지냐고 비아냥대는 단골 손님들이 있겠습니까? 투자에만 매몰된 시각이 경제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데 상당히 방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상황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갖자는 차원에서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화백님. 네, 안녕하세요. 경제 상식 중에 삶은 개구리 증후군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개구리를 냄비 속에 넣고 온도를 천천히 올리면 개구리가 따뜻한 물에 취해 있다가 나중에 서서히 삼켜 죽게 된다는 얘긴데요. 이 말은 개구리가 주변의 위험 요인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런 위험 요인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결국 죽게 된다는 얘긴 거죠. 개인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이런 삶은 개구리와 같은 그런 위험에 노출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사실 지금 IMF나 미 연준 등이 불과 몇 개월 전에 기존에 했던 말들을 최근 들어 갑자기 바꾸는 것부터 해서 이제 경제 문제가 여기서 더 악화되면 더 쓸 카드도 없는 상황인데 실제로 드러나고 있는 경제 지표들이 예측보다 나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특히나 지금 같은 이런 시기일수록 우리 주변의 경제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는 게 더욱 중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은 시중에 불필요한 정보들도 너무 많고 서로 다른 시각의 그런 주장들도 너무 많다 보니까 오히려 현재 경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현재 우리 경제가 내포하고 있는 여러 위험 요인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파악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금 경제의 문제거리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자 이거네요. 네. 최근에 기사 내용을 보면 우리 경제를 흔들 만한 그런 굉장히 부정적인 내용이 많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전 세계가 물류 대란으로 인해서 이미 각종 원자재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 유가도 배럴당 80달러가 넘을 정도로 일부에서는 곧 90달러에 이를 거라는 얘기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 정도로 현재 인플레이션 문제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중국을 싫어해서 그렇지 중국이 전 세계의 공장 역할로서 인플레이션을 일부 억제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그런데 그런 중국이 호주와의 석탄 문제 때문에 전력난을 겪고 있고 거기에 홍수 등의 자연재해까지 생기고 또 내부적으로는 헝다 사태와 같은 부동산 문제까지 겹치면서 공장 가동률도 떨어지게 됐고 전 세계의 인플레이션을 가중시키게 된 거죠. 게다가 전 세계의 공급망 차질로 물류 대란까지 생기면서 생산 비용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중국 3제네. 아무튼 중동 산유국들은 유가 급등 즐기면서 증산에 지금 소극적인 상태고 미국 셰일 업체도 환경 규제 강화 때문에 투자 유치나 대출 여건이 안 좋아서 셰일 오일을 적극적으로 증산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네, 맞아요. 유가뿐만이 아니라 유럽에서는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량 부진까지 겹치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하고 올겨울 에너지 위기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당연히 이 문제가 실제로 가시화되면 올겨울 에너지 문제가 지금의 인플레이션 우려를 더욱 가중시키게 될 거고요. 그럼 경기 회복세는 더 꺾일 가능성도 큰 거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4조 달러가 넘는 돈을 새로 발행해서 공급했는데요. 물론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의 다른 정부들 역시도 앞에서 미국처럼 엄청난 규모의 돈을 살포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글로벌 G4만 올해 6조 달러를 넘게 푼 걸로 추산되고 있고요. 이 돈만으로도 우리나라 한 가구당 3억씩 돌릴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하는데요. 그 정도로 정말 엄청난 규모의 돈을 시중에 공급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그렇게 푼 돈들이 다 전 세계의 부동산 주식 그리고 코인 등의 자산 가격을 띄우면서 실질적으로 거품을 만드는데 사용됐다는 거예요. 코로나 상황 버텨내라고 저금리로 싸게 풀어줬던 돈들이 실물 경제에 안 들어가고 투자시장으로 쑥 빨려 들어가 버렸죠.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시중은행들의 대출이 막힐 정도로 현재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참고로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를 보면 임대보증금을 포함해 전세자금 그리고 카드 대출까지 감안해서 봤을 때 GDP의 160% 규모인 3,200조 원에 이를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금융권에서 드러내놓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 중 상당 부분은 이미 부실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9월달에 뉴스 보면 못 갚을 가능성이 큰 가계 기업의 위험한 대출 규모가 230조쯤 될 거라고 집계가 됐었죠.
코로나로 인한 대출 상환 유예가 내년 3월까지고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높은 상황이라 이 부분은 좀 심각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 정부가 코로나 상황에 엄청난 돈을 뿌려대다 보니까 현재 그 후유증으로 각국 경제가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인 거죠. 게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여지는 통계치하고는 또 다르게 현재 일자리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특히 청년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 10명 중에 7명이 사실상 구직 활동을 포기할 정도로 현재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학 3, 4학년하고 졸업자 조사한 며칠 전 뉴스 이야기네요. 저도 구직을 단념한 사람이 많다고 그 정도로만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사실상 구직 단념자가 65% 수치로 나온 조사 결과 보고 좀 많이 놀랐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한국은행에서도 이미 우리 경제가 가진 여러 위험 요인에 대해서 수차례에 걸쳐 경고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제 체력으로 봤을 때 조그마한 경제 충격만 가해지게 돼도 금융 리스크가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어디서 말하기를 지금 우리 경제가 굉장히 면역력이 약해져 있는 상태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조그만한 병균에도 쉽게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태요. 네. 그리고 또 집값의 10%만 하락하게 돼도 소비와 고용이 심각하게 감소할 수 있다고 전해지는데요. 사실 이번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하기는 했는데 이미 가계부채가 금융권을 심각하게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에 금리 인상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만큼 부채 부담 압박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참고로 현재 상황에서 대출금리가 1% 오르면 가계 이자 부담 증가가 12조 원 정도 증가한다는 분석이 있는데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소비에 쓸 수 있는 12조 원이 이자 내는데 사라져버린다는 그런 이야기죠. 네, 그 부분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코로나 와중에 진행된 정부 차원에서의 이 대규모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서 경기 방어도 성공했고 또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가시적인 경제 성장이 일어났기 때문에 향후 경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의견도 많은데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경기 부양 과정에서 그 이면에는 가계기업 정부 할 것 없이 부채만 더 쌓이게 돼서 체질적인 부실화만 더 가중됐다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꼭 명심해야 될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과연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으로 봤을 때 지금의 이런 자산 가격 상승을 받쳐줄 만큼의 그렇게 우리나라의 경제 체력과 경제 시스템이 튼튼한지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앞에서 말한 우리 주변에서 드러나고 있는 이런 다양한 경제 문제를 보고 분명히 우리 각자가 판단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사람들이 많이 잊었는데요. 우리가 과거의 IMF 사태를 보면 경제 위기를 맞으면서 순식간에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원래 위기가 오기 전까지는 위기를 잘 인식하지 못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경제 위기가 생기고 자신들의 삶이 무너지고 난 후에야 위기를 인식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지금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 위기에도 불구하고 나름 중산층의 삶을 많이 누리고 있는데요. 주식과 부동산 등의 자산 가격이 오르는 재미도 누리고 있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작은 충격이 와서 우리 경제에 금융위기가 닥치게 되면 앞에서 말한 삶은 개구리와 같은 그런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내가 감당해야 될 그런 위기가 닥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금과 같은 이런 경제 상황일수록 지금 우리 주변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런 경제 문제들에 대해서 더 유의 깊게 지켜보고 또 대비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내용을 한번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봤어요.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을 그냥 투자를 조심해서 해야 된다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그 수준을 넘어 내 사업에, 내 일자리에, 내 현금 흐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그런 상황을 염두를 해야 된다는 좀 넓은 이야기입니다. 또 부정적인 이야기 하네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여러 부분에서 부정적으로 상황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판 빼고는 긍정적인 이야기 많이 없다는 것도 좀만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